자, 오늘은 아주 새로운 분위기에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촛불을 켜놓으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밝은 형광빛, 밝은 LED 조명만 보다가 이렇게 자연의 불빛을 대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평정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죠. 우리가 투자하는 이 투자의 세계, 변동성이 참 많습니다. 주식시장, 굉장히 감을 잡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실물 경제의 세계는 늘 요동치면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실리콘밸리 뱅크 SVB의 이 파산 사태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죠. 사실상 그 SVB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켜서 소통을 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며칠간 이 SVB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생각의 정리들을 하는데 시간을 좀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SVB 사태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SVB가 어떤 촉매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별 걱정 없다. 미국 정부가 또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SVB에 예금 맡겨놓은 돈들 다 책임져 준다. 이제 이런 식의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이 해법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은행 시스템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낙관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게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인화성 물질들, 이 금융 시스템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인화성 물질들을 터뜨리면서 연쇄적으로 어떤 폭발력 있는 엄청난 일들로 번져나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사실상은 후자에 좀 더 가까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요.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들이 문제들을 일으켰거든요. 이 부동산 대출, 모기지 대출로부터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요. 이 모기지 상품을 가지고 2차, 3차 파생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수많은 이 거래 상품들, 파생 상품들 중에요. 대표적으로 ETF나 ETN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보면 다 파생 상품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파생 상품들이 지금 또 잊혀질만 하니까 또 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이 뇌관을 건드릴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초기 상황은 좀 진화가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어젯밤에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요. 상당히 급반등을 했죠. 지난주에 그 폭락세에 비하면 상당히 진정된 모습이고 오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이러다가 또다시 엄청난 이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미스터 마켓의 변덕스러움은요. 못 말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SVB 사태가 주는 교훈, 뭐 몇 가지 의미들,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저는 이 미국 정부가 이번에 조기 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닛 옐런이 총대를 메고 소방수 역할을 했죠. 예금자들 뭐 액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정부가 미국 정부가 다 보장해 주겠다. 미 정부 차원에서 뭐 그게 뭐 3억 5천, 3억 6천 정도까지 원래는 보장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 이상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예금 인출 다 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보장해 준다. 자, 이게 아주 새로운 하나의 선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은행 개수만 해도 한 1,50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수많은 은행들이 만약에 파산 사태, 이와 유사한 파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과연 미국 정부가 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게 될 것인가? 이건 이번에 이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그대로 파산 절차는 밟게 되겠죠.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에는 구제금융을 통해서 이렇게 은행 파산을 보호해주고 새롭게 이렇게 회생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부의 정책들이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IMF 때도 그런 식의 회생 절차들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국민들의 혈세로 자금을 투입해서 결국 은행을 살려내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많이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과는 완전 전혀 다른 처방을 내놨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번에 제넛 옐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칭찬? 아주 적극적인 조치였다. 그것도 이제 일반 그 고객들, 소위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제책을 내놓았다라는 것. 그건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은행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번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정부들이 이번 사태를 눈여겨 지켜보았을 거란 말이죠. 역시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각 나라의 정부에 요구하게 되겠죠. 봐봐, 저번에 미국 정부는 그렇게 신속하게 예금자들의 예금 액수 전액을 다 보장해 주지 않았느냐, 정부에서.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 보장해 주지 않느냐라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어느 정도 역행하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 고객들도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경매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동산 소유주가요, 자신의 이 금융 부채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 부동산 물건을 잃게 되는 거죠. 소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순환의 원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하나의 순기능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물론 부동산 경매 그 과정은 굉장히 참 비인간적인 그런 면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냉혹한 그런 현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아주 서글픈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경매의 절차와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면서 순환의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은행이든 기업이든 파산 절차를 겪게 된다는 거. 그럼 사업을 잘 못하고 또 영업을 잘 못해서 경영을 잘 못해서 회사가 망하거나 은행이 파산을 하는 것. 그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시장 경제 이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 이게 그동안에 뭐 경제학계에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얼마 정도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야말로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개입 없는 아주 그 시장 자체의 자율적인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시장 경제가 굴러가는 그런 고전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논리를 여전히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오늘날은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 시장 경제가 스스로 혼자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다수의 국민들이, 다수의 소비자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이 SVB 사태와 같이 좀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것이다 라고 아직 뭐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이렇게 근대 사회로 접어들고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쪽으로 경제학의 이 주류가 점점 옮겨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미국은요, 뭐 사실상 지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는 거의 MMT에 준하는, 현대통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까지도 펼쳤었죠. 뭐 1인당 뭐 $1,000 이상씩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MMT죠. 이거는 도저히 주류 경제학자들은 결코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 뭐 이런 형태로 띄엄띄엄 이렇게 그것도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이 기축
국통화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MMT를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 사실상 뭐 그냥 용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이 US 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제넷 옐런의 이 미 재무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것이 하나의 어떤 촉발이 되어서 달러의 어떤 신뢰,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또 하나의 쌓아나가는 달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또 하나의 돌을 올리는 그런 또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 패권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곳곳에서 지금 이 달러 패권의 균열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페트로달러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 스스로 지금 뭐 미 정부 자체가 행정부 자체의 예산이 지금 파산 모라토리움까지 가는 그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매년 이 연초마다 이걸 미국 정부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는요, 빚으로 지금 지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정부의 이 부채 한도를 매년마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하지만 미 행정부가 파산을 당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연초에 1월이나 2월에 백악관에 방문을 하는 외국의 국가 정상들이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막 저 맥도날드에서 사온 햄버거 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막 정상회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백악관에서 쓰는 만찬 비용 이것조차도 지급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가지고 행정부의 빚을 더 확대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미 행정부의 예산이 집행이 시작이 되어야 백악관에 만찬 비용도 쓸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의회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든 밑에 비서진이든 사비를 들여가지고 맥도날드든 버거킹이든 햄버거를 사와가지고 외국 정상한테 햄버거 대접하는 그런 일들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과거 총리한테도 햄버거 대접하면서 그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하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진 풍경들이 연출되고 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이 SVB 사태,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브에서 사실상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뤄놓은 방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얼마든지 참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저는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떤 좀 먼 앞을 내다봤을 때 미국의 미래에 또 US 달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년, 300년 이상 패권을 유지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영 제국이 그랬고요. 우리 가까운 나라 중국의 여러 제국들도 그랬고요. 일본 제국, 우리가 일제라고 부르는 일본 제국주의도 100년을 못 갔습니다. 미국은 지금 200년째 국가를 세운 지는 건국 250년 이상이 됐고요. 패권 국가가 된 지는 지금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이 패권을 주게 된
미국이라는 나라. 이 패권을 쥔 국가는요, 역사상 늘 제국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더 이 패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이 달러 패권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그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번에도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한 번의 교훈을 얻게 되었죠. 이런 단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단기적인 급락 상황이 왔을 때는 반드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 예. 물론 이제 이번에 이 SVB 사태가 또 뭐 몇 개의 은행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면 다행스럽게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 회복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것이 뇌관이 되어가지고 다른 여러 숨어있던 여러 가지 인화 물질들을 건드려가지고는 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쪽으로 만약에 일파만파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엄청난 쇼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참 주식 투자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된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달러와 금에 관한 또 환율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더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투자의 인사이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사실 채널명을 또 한번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코멘트 TV에서 이 빌리어네어 채널 이름으로 잠시 넘어왔다가 억만장자 이 투자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채널명을 또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자주 채널명을 바꾸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동안에 제가 지난 5년 동안의 유튜브 방송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개인적인 연구와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달아 나가게 되고 또 정립해 나가게 된 여러 이 투자의 철학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 채널의 어떤 컨텐츠에 대한 선명성,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채널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억만장자여서 저의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상 또 지구상의 수많은 이 억만장자들의 면면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그들의 어떤 투자 철학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는요, 그냥 조만조만한 이 부자가 되는, 고만고만한 부자가 되는 것으로는요, 앞으로 우리가 생존을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의 투자 철학, 부자들의 투자 철학, 이렇게도 채널명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뭔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부자들, 웬만한 부자들 정도 수준으로는요, 한순간에 그냥 훅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규모가 너무 많이 커졌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를 따지면 우린 적어도 억만장자는 되어야 된다.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우리의 투자의 세계를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어떤 꿈, 비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제 채널명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그렇게 또 비웃으실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 채널에 우리 회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또 구독자님들 또 제 채널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뭐 좀 다른 방송들과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송을 진행하는 좀 뭔가 약간 스타일이 조금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나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투자 세계에 그동안에 투자를 해왔던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투자의 세계, 투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데 분명히 기여를 하는 그런 방송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함께 제 채널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법 길게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